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오늘 또다시 이제 홍석준 의원님 만나러 뵈러 왔는데요. 저희가 오다 보니까 네. 그 의원님 사무실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 의원님 사무실은 지금 24시간 문이 닫혀 있다고 해요. 네. 그 이제 알다시피 김남국 의원의 경우 지금 이제 기자들과의 소통도 지금 끊고 일방적인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 민주당 지금 의원들 중에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그 의원실에 문 닫혀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네. 사건으로 인해서 네. 사실은 얼마 전에 윤관석 이승만 의원이 출당했지만 뭐 그쪽도 네. 그럴 거고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또 라임 펀드로 인해서 그 뭐 돈 받았다는 그런 걸로 재판받고 있는 뭐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네. 참 많죠. 그런 의원 사무실도 사실은 뭐 편치 않은 거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 거는 참 이게 정말 까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 5월 5일 날 조선일보 첫 보도 이후에 자꾸 이제 새로운 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 이번 건은 윤리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윤리적 문제에서 먼저 왜 김남국 의원에게 이렇게 많은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비판을 받고 있느냐. 거짓 위선 가난 코스프레를 많이 했다. 네. 김남국 의원이 뭐 나오면은 항상 뭐 이 가난하고 그 뭐 라면만 먹는다, 아이스크림도 먹지 않고 구멍난 신발을 뭐 신는다. 그리고 출장 가서도 돈이 없어서 호텔 자지 않고 모텔에 네. 그 보좌관들하고 같이 있는다. 얼마나 그렇게 가난 코스프레, 거짓 코스프레를 했습니까? 네. 장경태 의원 표현 따르면 그 표현이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빈곤 포론을 찍기도 많이 찍었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십억 코인 부자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했던 배신감 그런 걸 불러일으켰고, 두 번째는 이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직무 전념 의무가 있는데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까? 네. 공식적으로 9명의 어떤 보좌관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어떤 의원 어떤 개인 어떤 공간이라든지 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의정 활동 열심히 해라, 이런 어떤 그런 건데, 이게 보니까 김남국 의원은 이 코인이 전업이고 이게 국회의원은 이제 부업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 나와서 이모를 이모 교수로 착각하는 거라든지 또 호주 오스트리아하고 착각하는 게 왜 이렇게 단순한 실수인데 어이없는 실수를 반복하나 이렇게 의아했는데 이제서야 조금 그 의문이 풀리는 거죠. 마음이 딴 데가 있었고. 딴 데 가는 거죠. 뭐 전 재산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가상화폐에 몰빵을 했는데 얼마나 거기에 매달려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록에 보면 엄청나게 트레이딩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그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구나. 즉 직무에 전념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문제에서는 지금 너무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이 거짓말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인에게는 일반 또 국민에게도 이 신뢰성을 좀 저해하는 치명적인 어떤 요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떤 잘못했는 것보다도 거짓말을 국민들이 가장 비판을 합니다. 닉슨 대통령 전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도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결국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거짓말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처음에는 돈이 요밖에 없다 하다가 계속해서 금액이 불어나고 있고, 또 뭐 지금 계좌가 뭐 하나밖에 없다 하다 계속해서 계좌에
계속해서 위믹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코인 어떤 거래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나는 현금 인출을 뭐 400만 원 국민은행 ATM밖에 안 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계좌 이체를 현금 계좌 이체를 몇 억씩이나 그래 네. 뭐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짓말한 이 거짓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이제 법적으로 가서는 또 첫 번째 이제 이해 충돌의 문제인데, 김남국 의원이 나는 과세 유예하는 그런 어떤 법안을 발의는 했는데 찬성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좀 했죠. 근데 이게 또 이렇더라고. 이게 네. 참 일단 그 자체도 굉장히 웃기는 게 네.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입법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입법권에서도 가장 핵심은 결국은 발의입니다. 발의. 네. 발의. 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반대 찍는 것은 300명 중에 그냥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발의는 정말 입법권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발의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발의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예. 근데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과세 그 유예 거기에 공동 발의자를 참가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찬성은 하지 않았다고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찬성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본회의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또 그 과세 유예 말고 또 2년 과세 유예하는 법안이 또 발의가 됐는데, 네. 거기는 발의는 하지 않았고 또 찬성도 참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 충돌이 저는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선 기간 중에는 또 그 본인이 이제 그 이재명 당시 후보의 온라인 소통 단장으로서 세계 최초로 NFT 기반의 이런 어떤 후원금 모집이다 막 이렇게 했죠. 네. 막 그런데 그게 이제 막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 위믹스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또 상승을 해요. 네.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 위믹스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심지어 또 가장 최근에는 어젠가요? 이 게임머니를 이 가상화폐로 하자는 그런 또 법안까지도 또 냈다고 해야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다수의 어떤 활동으로, 특히 국회의원의 이런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거는 명백히 이해 충돌이다. 네. 이런 법적인 문제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로 이게 얼마만큼 이게 투자 금액이 많은지는 아직까지 이제 굉장히 불투명한데, 예. 그 어쨌든 지금 김남국 의원의 어떤 현재까지 공직자 재산 신고된 게 한 지금 12억 15억 정도 되는데, 예. 그 전 재산에 가까운 거의 몰빵을 이 가상화폐 위믹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같은 메이저 코인이 네, 아닌 마이너 코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확실한 어떤 내부 정보가 없이는 투자를 할 수 있겠나 네.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이제 밝혀지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좀 중한 어떤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과연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이걸 처분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아직까지 명백하게 밝혀진 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왜? 결국은 본인의 지갑을 열면 되는데 본인의 지갑을 지금 열진 않고 있죠. 네. 또 어제부터 게임협회 등에서 이 위메이드 위믹스 측에서 초기에 많이 로비용으로 이걸 뿌려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믹스가 한때 상폐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거래 다시 하고 있지만, 상폐가 된 이유가 업비트에 신고를 한 그 위믹스의 개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코인 수 한 3,700만 개가 더 있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상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코인이 어디 갔느냐, 결국 이게 로비용으로 간 게 아니냐 하는 것이 게임협회 등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최초의 이런 어떤 그 위믹스 어떤 취득 그리고 이거를 좀 매각 내지는 이체하면서 이런 어떤 관계가 이상하기 때문에 FIU에서 검찰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통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융정보 분석은 FIU에서 검찰에 통보를 하면 한 30%가 기소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죠. 높은 비율로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통보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결국은 검찰의 조사에서 밝혀질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참 말씀 들으면서 저도 몰랐던 것들이 많이 좀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의원님의 경우에도 재산 신고를 이제 매년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실 텐데 만약에 이런 가상화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알고는 계셨을 텐데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비록 코인으로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에 그렇게 안 하셨던 거고요.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딱 한 명만 그랬다? 이건 참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 신고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되면 무조건 이제 등록 신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06년도부터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를 이제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맞다면 1급 이상인가 장차관 이상부터는 이제 신고한 것에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죠. 네.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래 김남국 의원은 이제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는 이제 공직자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분 사람들은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기금속 반지라든지 이런 걸 또 신고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지방의원들 중에서나 또 공무원 중에서도 가상화폐 자산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무가 아니지만 기타 재산에 신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신고에 있어서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예금 증가한 이유가 사유를 적었는데 네. 이게 주식 매각 혹은 주식 매각과 급여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2021년도에 없던 2022년 예금 한 10억을 그런 식으로 사유에 적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지금 와서 또 해명은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공개 해명이 아니라 지도부 해명은 네. 투자 투자 수익금을 가지고 그렇게 예금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공직자 재산 신고 사유에는 부정 기재를 한 것은 분명히 이제 한 사실이죠. 그리고 아마 이번에 전수조사를 만약에 국회의원 하게 되면 사실은 좀 김남국 의원만 그랬을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 특히 이번에 위믹스 같은 경우는 P2E 베이스의 가상화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P2E 베이스라는 게 플레이 투 원,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게임 업계에서 오랜 좀 수건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로비를 했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대선 공약화는 하지 않지만 긍정적 시각으로 본다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당시 캠프는 이걸 공약으로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김남국 의원 이외에도 다른 어떤 사람들도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지난번 검찰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의 계좌 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60억을 그 당시에 이제 60억의 이런 이상 거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투자를 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이런 또 정치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이제 사법 이제 영장 판사한테
청구를 했고 네. 또 기각을 당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사실 또 나오는 얘기가 그 당시 판사가 또뭐 김봉현, 나인 김봉현을 풀어준 그 판사가 이 김남국 의원의 계좌 영장도 거부했는데 그것도 뭐 사법부가 뒤를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는 쉽진 않은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에서 김남국 의원의 계좌 추적을 2번씩이나 영장 기각한 판사가 또 김봉현 사건하고 동일한 판사라니까 네.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한 이유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제가 볼 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입구 면에서 지금 빗썸에서 그 업비트로,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밝혀지지만 클립으로 대규모의 그런 가상화폐가 단기간에 왔다가 또 그게 또 빠져나갔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입구 자체 과연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예. 그 다음에 또 사용처 빠져나갈 때 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이런 어떤 측면에서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고 당신은 또 대선 바로 직전 아니겠습니까? 3월 그 바로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상당히 이제 이게 정치 자금으로 흘러가지 않았냐, 이런 어떤 의구심에서, 즉 입구와 출구 모두 다 맞습니다. 의심스럽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나 이제 추측이 네.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지갑을 추적을 하면은 이건 쉽게 드러날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어떻게 결말이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